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일 의회에 나가서 마지막 국정연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내일 State of the Union 연설은 그의 8년 임기 중에 이제 마지막 연설이 됩니다. 보통 국정연설 그러면은 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이슈를 제안하는 그런 연설입니다. 그래서 그 연설의 내용이 이 나라의 방향이 제시되는 그런 자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연설이고 또 국민들이 큰 관심을 끄는 연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세계 리더로서의 미국의 국제 정책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연설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마지막 국정연설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당연히 큰 관심사입니다. 어제 선데이 아침 방송들 시사 프로그램 시간에도 이 문제가 중요한 타픽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사실 이 7년이라는 세월 그야말로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7년 전에 느닷없이 한 40대 흑인 청년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Yes, we can 를 외치면서 돌풍을 일으켰고 아주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7년이라는 세월 또 미국의 지난 7년 영역이 엇갈린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커뮤니티 그리고 내 개인의 생활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극심한 리세션입니다. 내 집이 날아가고 가게가 휘청된 적이 있었죠. 또 한인 커뮤니티 요즘에 단체 모임이나 교회에 가보면 이 노인들의 숫자가 부쩍 늘고 있다는 것이 보통 하는 얘기들입니다.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요즘에 시카고 한인 사회 가면은 빈 껍데기만 남아 있다.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그로서리를 가든 음식점에 가든 빵집을 가든 은행에 가든 또 비행기표를 사든 우리의 돈이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몽땅 외지로 가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과장을 하면은 시카고에 남는 것은 노인들과 빈 껍질뿐이다.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지난 7년이라는 세월 그야말로 모두에게 영역의 세월이었습니다.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내일 마지막 국정연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화이트하우스의 보좌관들 그리고 어제 선데이 아침 시사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은 대충 이렇게 가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일 연설이 non-traditional 비전통적인 연설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보통 대통령 연설처럼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할 일에 대한 프로포즐이라든가 리스트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업적과 미국의 새 비전, 새 그 미래에 대한 포커스를 두는 그런 연설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따라서 그의 연설의 톤이 낙관적이 될 것이고 그의 연설의 직접적인 대상 청중은 의회가 사실은 아니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한 한 연설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일 연설이 아이오와 예선 바로 3주 전에 벌어지는 연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신의 후임자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가 강하게 담긴 그런 연설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카고 트리뷴의 헤드라인은 어두운 구름에 불과하고 밝은 내용의 연설 이런 헤드라인을 뽑고 있고 뉴욕타임스는 2016년도 선거전을 위한 연설 이렇게 보고 있고 CNN은 미래의 포커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7년 동안 씨름을 해온 여러 가지 탑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거의 승패가 갈려져 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 무보험자를 감소하겠다는 시도, 또 기후 변화 이슈,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 구하기 운동이죠. 또 이란의 핵을 억제하기 위한 것, 경제 회복을 하는 이슈, 또 국제 교역을 확대하는 문제, 큐바, 미얀마 외교 재개를 했고, 또 그밖에 국가안보, 테러 방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중요한 이슈들의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됐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업적으로 꼽힐 수 있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개혁 문제, 총기 규제 문제, 이것은 끝까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이시스 전략, 중동 전략, 오바마 대통령은 나름대로 자신의 목표와 방향대로 진행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 대선전에서 실패작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밖에 중요한 이슈, 빈부격차 해소 문제 별로 손을 대지를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내일 마지막 State of the Union 연설,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자신에 대한 그 여론이 크게 뒤처져 있는데 이거를 회복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대통령의 업적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대선전에서 그에 대한 그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어느 정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CBS 뉴스와 뉴욕타임스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68%나 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난 주말에 나온 Job Report 12월 달에 고용 증진이 29만 2천 건입니다. 2015년도 총 고용 건수가 265만 건. 이렇게 보면은 성적이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총기 규제 문제, 끝까지 해결을 못 본 문제인데 내일 의회 연설장에 빈 의자가 하나 놓이게 됩니다. 이 총기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게 항의를 하는 그런 빈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사과문이 되어 올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잘못한 것이고, 세금 올린 것도 잘못한 것이고, 헌법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도 잘못한 것이다. 고로 그가 사과를 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아주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 국제 문제 당연히 나오게 되고, 안보 문제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크게 관심을 끄는 연설이 됩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과거에 그 부시 대통령이 제2기를 시작할 때의 국정 연설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악의 축을 이제 발언한 사람이죠. 이때 한국에 있는 방송들이 실시간으로 그의 연설을 중계한 적이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한국의 안방까지 그의 연설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KBS 밤뉴스에 부시의 그 연설 내용 중에서 한국과 북한에 대한 언급을 실시간으로 리포트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인 관심이 높은 것이 미국 대통령의 국정 연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지난 7년 동안 흰 머리카락이 크게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54살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년 동안 미완성의 작품들의 완성을 위해서 꾸준히 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언론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시리아 난민 중에 아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구호기구는 시리아 오지에 고립된 인구가 40만 명인데
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공급이 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마다야 지역에서는 아사자 28명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6명은 어린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일 의회에 나가서 마지막 State of the Union 연설을 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연설에서 그의 업적과 선거전 이슈에 대해서 언급할 계획입니다. 측근들은 그의 연설이 매우 낙관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시민을 감금하고 있다고 CNN에게 밝혔습니다. 그는 귀화 시민 김동철, 버지니아 거주자입니다. 북한은 그를 작년 10월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여성 한 명이 이태리에서 교살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애슐리 올슨, 35살. 이태리 플로렌스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위험 여부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점수화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경력과 신원 자료 등을 중심으로 그의 범죄 가능성 여부를 컴퓨터 자료화했습니다. 파워볼 당첨금이 13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상 세계 최고의 당첨금입니다. 지난 토요일 당첨자가 없었습니다. 당첨될 확률은 2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멕시코 억만장자 마약범 구즈만이 앞으로 시카고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탈옥 후 멕시코에서 다시 체포됐는데 미국이 그의 범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는 시카고 등지에서 마약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주말 동안 시카고에서 각종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7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두 무장 강도가 리커스토어 주인의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레이크쇼 사우스바운드 폐쇄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스티븐스 익스프레스 인터체인지 공사 때문인데 폐쇄 시간은 새벽 1시에서 새벽 5시입니다. 날씨 주 중까지 계속해서 춥습니다. 그러나 목요일부터는 다시 풀리게 됩니다. 오늘 흐리고 눈 최고 26도, 최저는 11도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화요일에 최고 15도, 최저는 3도까지 내려갑니다. 수요일 최고 27도, 목요일 최고 41도, 금요일 흐리고 눈 최고 36도로 예상이 됩니다.